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은 기능사 강의 제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항의 직병렬 접속, 또 키로히-호프의 법칙,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인데, 실은 저항의 직병렬 접속은 제2강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키로히-호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키로히-호프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요 사람이 요 밑에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요 키로히-호프의 법칙은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위에 거 제1법칙은 아주 쉽습니다. 제2법칙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항의 직병렬 접속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저항의 직렬 접속, 저항의 병렬 접속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게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병렬 접속.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게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하나에, 한 회로에. 이거 하나가 회로입니다. 지금 회로. 전기 회로. 그런데 이 하나의 회로에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혼합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먼저 시간을 복습에 불과합니다. 따지면은 이러한 병렬 접속이 있고, 여기에 이러한 직렬 접속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한 회로에.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병렬 접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압, 전류, 저항 1, 저항 2, 저항 3 이렇게 됐고, 이러한 것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저항의 직렬 접속과 저항의 병렬 접속이 있다고 했는데, 직렬 접속은 합성저항 구할 때 모든 저항을 차례로 더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렬시. 그러나 저항의 병렬 접속은 공식을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겸 해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요것은 병렬 접속입니다. 저항의. 그럴 때 우리가 앞서서 배운 대로 그 공식을 되새기면은, 토탈 저항은 합분의 곱이라 하겠습니다. 합분의 곱. 병렬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합분의 곱. 합합니다. 곱.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토탈 저항, 이 세 개의 총 저항을 R의 토탈인데 요것은 요것의 저항의 합계입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있다. 요것은 병렬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직렬은 무조건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R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유사하지만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한 회로를 그려놓고 딱 수치를 줍니다. 5, 3, 2, 저항이 5옴, 저항2는 355옴. 이게 저항의 다른데 읽는 것은 옴이라고 있습니다. 저항 3은 2옴. 그럴 때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는 병렬이고 여기는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운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병렬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직렬이니까 직렬은 무조건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한번 답을 구해볼까요? 이건 대입은 자꾸 해보면 늘 좋습니다. 쉽다고 해서 안 해보면은 안 됩니다. R1 플러스 R2 5 플러스 3의 합곱 곱하는 겁니다. 합분의 곱 플러스 5저항 2입니다. 2는 3호는 15 8 플러스 2는 28에서 3점 얼마 나갑니다. 네. 그러므로 이 회로의 합성저항은 요런 공식에 의하고 요 놈하고 해서 3점 얼마 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2강에서 배웠기 때문에 요 응용만 아시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푸는 건.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키로이호프의 법칙. 이것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요건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1법칙, 임의 접속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조금 있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제1법칙이라고도 하고 전류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또 제2법칙, 모든 기전력의 대소합은 전압 강하의 대소합과 같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법칙을 보고 전압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암기해야 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것은 편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 말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요 말이 제1법칙은 전류법칙, 제2법칙은 전압법칙. 요것도 암기가 필수고, 또 여기에서 임의 접속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요 말을 바꿔놓습니다. 유입하는 전압이라든지 말을 바꿔놓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요 정의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법칙, 전류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어느 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전류가 들어왔으면 또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1법칙 들어오는 전류가 여기가 2라는 만큼 들어오고 여기 3이 들어오고 여기가 5가 들어온다면은 요건 들어오는 표시입니다. 여기로 요 임의 접속점 임의의 접속점입니다. 여기 요거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입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이 전류의 합 10입니다. 이게 10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유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요 합과 같다. 그러니까 즉 요것도 10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게 5라고 하면은 여기도 5여야 됩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것을 딱 해가지고 A를 써놓고 A의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리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응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말을 암기를 반드시 해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법칙은 전류법칙. 이렇게 반드시 임의 요 점에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합은 같다. 여기다가 뭐라고 바꿔놓냐면 전압 이런 소리 딱 써놓습니다. 전압이라고. 그럼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임의 접속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하는 전압의 합과 같다. 아주 이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걸 반드시 암기하고 요 그림과 함께 1법칙은 이렇게. 근데 1법칙은 쉽습니다. 하나, 2법칙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2법칙은 그러나 어차피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1법칙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만 2법칙은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요것이 전원입니다. 이 전압 V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압 표시는 참고로 우리가 전압 표시라는 두 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고 볼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직류고 요것은 교류입니다. 교차하는 거. 교차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건 직류 해서 이 전압 표시인데 우리가 전기의 흐름을 보면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긴 것이 플러스고 짧은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플러스에서 흘러서 마이너스로 가고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데 또 어떤 것은 이렇습니다. 전기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한번 보시죠. 전기는 반드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긴 것이 플러스고 짧은 것이 마이너스인데 자 그러면 흐름을 따라서 가볼까요? 플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전류 흐름대로 쭉 갑니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는데 플러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요걸 풀 줄 압니다.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회로의 출발이 여기서 전압이 10V에 요건 10V고
요것은 5V짜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전압은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우익 5라고 이렇게 한 위에 것 전압의 총합은 10 플러스 5가 돼가지고 15V의 전압이 걸립니다. 왜? 이것은 정상입니다. 플러스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이럴 때는 모두 더합니다. 전압의 합은 15V가 되는데 요건 아닙니다.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오니까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이 전압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요 10, 이건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5V. 이 회로는 5V의 전압이 걸린 겁니다. 요것은 15V. 요거의 차이로 인해서 요것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모든 기전력의 대소합은 전압 강하의 대소합과 같다.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무조건 암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뜻을 모르고 무조건 암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수의 합은 뭐고 전압 강의 대소합과 같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렬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V, R1, R2 직렬 저항 접속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전압이 분배된다고 했습니다. 전압이 분배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이가 분배된 V1, 여기서 여기 사이가 V2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가 직렬에서는 직렬 저항 접속은 전류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류는 꾸준히 똑같은 수치로 흐릅니다. 그러나 전압은 분배된다고 그랬습니다. 2강에서. 그럴 때 여기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V1은 어떠한 공식에 의하냐면은 V는 IR, 우리 VIR 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2는 IR에서 2, 이렇게 옳습니다. 자, 여기가 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놈이 예를 들어서 10V, 요 놈이 5V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2법칙을 보면은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은, 이 대수라는 것이 이런 숫자입니다.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여기까지만 일단 딱 끊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기전력이라 있습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와 같으냐면은 전압 볼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모든 기전력, 모든 전압의 대수합, 합은 여기 합이 5 플러스 10입니다.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잘 들으십시오. 5 플러스 10은 두 번째, 전압 강하의 대수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전압 강하라는 것은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압이 사용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다운되는 거예요. 강하. 떨어지는 합과 같다. 무슨 얘기냐? 이렇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이 두 개가 전압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15인데 이 중에서 여기서 7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8V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모든 기전력이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전압의 합 5 플러스 10은 전압 강하의 대수합과 같다. 요게 전압 강하라고 그랬습니다. 2강에서도 말씀했듯이, 왜? 여기서부터 전압은 떨어집니다. 자꾸. 왜? 여기서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여기서 계속 사용하니까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더한 거와 요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V, 10V는 여기서 IR, I 곱하기 R은 플러스 또는 I 곱하기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참 이 말이 얼마나 쉽게 써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건너야 될 글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1법칙 전류법칙, 제2법칙 전압법칙인데 이걸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헷갈려서 잘 구분이 힘듭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요령을 해서 제1 1U 이렇게 1법칙은 U 전류니까 이 앞 저는 같으니까 법칙 같고 틀린 것은 류하고 압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때 키로이 호프의 법칙 제1은 1U, 전류법칙과 전압법칙이 있으니까 1U, 또 2압 이렇게 짧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요런 말이 요걸 연상해서 요 말을 암기하시면은 조금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2개 정도 풀으시면은 더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요것은 문제는 나오지만 쉽습니다. 요 문제 하나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문제를 풀어야 어느 정도 요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로만 외워가지고는 바로 또 잃어버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문제만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대로 시험 나오는 대로 아까 우리 했는데 이렇게 표시합니다. 2, 3, 5, 6 유출 전류가 얼마냐, A 지점의 유출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1법칙 유입하는 전류와 합은 유출하는 전류하고 같다. 유출한 전류하고 같다. 그러면 여기가 4이겠죠. 4.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쓰고 5, 6, 7,
4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죠. 이렇게. 이거 아주 쉽습니다. 이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단 어렵게 나오면 요 말이 나옵니다. 요 말. 요건 쉬운데 요 말을 찾는 것이 어렵으니까 요 말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럼 요것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제가 되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1.5V, 여기가 3V, 여기가 1.5V, 2V, 1.5V. 어떠한 말로 나오느냐. A, B 단자라고 그렇습니다. 요거 보고. 왜? 요게 단자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전기를 보면은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쪼을 때 있습니다. 전기 선을 대고서 그겁니다. 요것이. 요게. 요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이 전압.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간다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자, 1.5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정상이면은 더하는 겁니다.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흐르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요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빼주는 겁니다. 이런 건 마이너스 1.5. 그런데 여길 또 이제 가봤습니다. 전기는 이렇게 전류 흐르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건 정상입니다. 다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것은 마이너스 해주고, 또 요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정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의 볼트가 나옵니다. 요 제2법칙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이 법칙을 이해를 하려면은 문제를 몇 개 더 푸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책도 좋습니다. 기능사 책 어떤 것을 사셔가지고 제 강의를 연상시키면서 공부하시면은 대단히 그 좋은 결과가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4강에서는 배율기와 분류기를 공부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